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쟁 지역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오늘 24일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년이 됐는데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이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미군이 없는 전쟁 지역에 대통령이 가는 것은 이례적인 거죠.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 2월 20일 키이우 방문은 정말 유례 없는, 전례 없는 그야말로 대담한 방문이었다 이렇게 먼저 평가를 해봅니다. 네. 먼저 조 바이든 대통령의 키이우 방문 일지를 한번 재구성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먼저 미 백악관은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2월 20일에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통해서 폴란드로 향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먼저 발표를 해왔습니다. 예. 또 그런 시간표에 맞춰서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런 어떤 정치적인 행사를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2월 19일 새벽 4시경에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출발해서 보잉 747기가 통상 국내용인데 국내용 이 전용기를 타고 바로 독일의 람슈타인 공군기지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중간 급유를 한 것입니다. 예. 그 이후에 폴란드의 제슈프 공항에 도착을 해서 그 다음으로는 육상으로 이동한 후에 폴란드 남서부 지역에 있는 프셰미실 공항에서 바로 열차를 타고 10시간 이상을 열차를 타고 바로 2월 20일 08시경에 네. 키이우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외부적으로는 뭐 폴란드 정도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결과적으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으로 간 거잖아요. 깜짝 방문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먼저 이번 조 바이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키이우 방문에서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 지원에 대한 명확하고 틀림없는 메시지를 전달을 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는 일종의 국제사회의 명확한 그리고 빈틈없고 흔들림 없는 노력을 결속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꾸준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미국의 공식 입장이라는 것이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 연대를 결속력을 강화해서 바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략적 실패로 귀결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끝까지 관철시키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명확하게 드러냈다고 보고요. 네. 또 젤렌스키 대통령과 함께 이 전쟁을 연내에 종식시키겠다고 하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연내라고 얘기는 했지만 일단 24일이면 1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1년보다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길어졌잖아요. 그러면 현재 이제 돈을 더 지원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 의미가 있습니까? 이번 조 바이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계기에 약 5억 달러의 안보 지원, 5억 달러의 무기 지원 공약을 발표했는데 대부분의 그 무기 지원 패키지들이 어떤 전황을 급변시킬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게임 체인저의 무기라기보다 기존에 지원했던 예를 들면 하이마스 이런 무기에 대한 탄약을 추가적으로 공급한다든지 대공 감시를 위한 레이더를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것, 일부 장갑차를 지원하는 정도였습니다. 네. 다만 이번 미국 우크라이나 정상회담 계기에 전투기 문제를 포함한 새로운 공격 무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나름대로 이런 무기 지원에 대해서 긍정적인 합의를 도출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러시아한테도 또 다른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하는 걸 보면 그만큼 이 전쟁이 쉽게 안 끝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 모스크바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얘기를. 그렇죠. 네. 그래서 국정연설의 초반에 시작은 역시나 특별 군사작전으로 시작이 되었고 이 전쟁의 원인은 결국 서방에 있다. 러시아는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전쟁을 억제하고 나름대로 평화를 달성하고자 했지만 결국 서방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을 계획했던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전쟁이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밝히면서 러시아는 계획된 임무를 체계적이고 신중하게 달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푸틴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대로 이번 전쟁을 쉽게 끝내지 않고 그들이 추구하는 전쟁 목표, 군사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현재의 장기 소모전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또 분명히 이 시간에 모스크바에서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앞서 뭐 저희가 리포트로도 얘기를 했지만 이 갑작스럽게 왔을 때 이제 우발적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한테 미리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러시아가 과연
가라 이렇게 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키우에 방문했기 때문에 네. 평소에 하던 그런 어떤 우크라이나에 대한 뭐 탄도탄 공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부 자제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또 동시간대에 미군과 나토의 정보 감시 정찰 자산들이 네.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그리고 이 발틱 국가 영공에 다 떠서 러시아의 군사 활동들을 일거수일투족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고요. 네. 아마 이런 E3 뭐 센트리어 같은 에이왁스 그리고 포함한 다양한 아마 전투기들 나토 소속의 전투기들이 이 시간에 공중에 다 이렇게 떠서 또 우발적인 상황들을 대비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발적 충돌에 대비해서 러시아 또한 그 시간에는 어떤 공격 행위를 자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요.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키우에 도착해서 네. 젤렌스키 대통령과 이렇게 걸어 나가는 과정에서 공습 경보가 울렸습니다. 아하. 물론 이제 키우 입장에서 우크라이나는 이 공습이라는 것이 일상화가 돼버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에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있었다는 그 자체가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 영상 보면서 약간 그런 느낌 들었어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판문점의 군사분계선을 넘는 것이 자신의 최대의 어떤 부분 액션이 있을 수 있었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한테는 이번이 가장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보였거든요. 어떻습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1942년 만으로 80세의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키우에서 5시간을 체류하기 위해서 5시간을 있기 위해서 22시간, 22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또 차량으로 이동하고 또 열차를 이동해서 키우를 찾았습니다. 네. 그만큼 어떤 바이든 대통령의 인간적인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확고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보고요. 그것은 다름 아닌 어떤 개인적 그리고 국가적 차원, 글로벌 사회 차원에서의 어떤 러시아에 대한 증오감 그리고 이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전략적 어떤 실패로 귀결시키고자 하는 그런 변함없는 고집과 그리고 의지를 이렇게 보였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앞서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푸틴 대통령이 지금 연설을 하고 있고 연설이 끝나면 또 일정이 중국과 있잖아요. 네, 공교롭게 또 이 시간에 이제 중국의 왕이 공산당 유언은 이제 헝가리에 순방을 마치고 아마 오후 정도 네. 지금 모스크바 시간으로 대략 오후 1시 28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아마 오후에 모스크바에 도착해서 푸틴 대통령을 면담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한쪽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또 러시아를 맞서기 위해서 통합 억제력을 발휘하고 있다면 네. 또 왕이 유언이 또 러시아를 방문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의 긴밀한 전략적 협력을 과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 의미는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전문가들 또한 이런 왕이 유언의 러시아 방문은 단순 방문이 아니고 시진핑 주석의 모스크바 방문을 염두에 둔 사전 그런 포석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1년 전이죠.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네. 푸틴 대통령이 또 바로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때 참석을 해서 그렇죠. 중국과 러시아 간의 그런 전략적 협력 관계를 잘 보여줬고요.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이 참석하지 않을 때 또 러시아가 이 중국에 대한 이러한 어떤 의리와 그런 협력 관계를 잘 보임으로써 양국 관계가 돈독해지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또 베이징 올림픽을 또 성공적으로 개최를 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죠. 반대로 1년이 지나서 이 특별 군사작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굉장히 고립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또 전쟁 자체 수세에 몰리는 과정에서 시진핑 주석이 또 러시아를 방문함으로써 러시아를 지지하는 그 자체가 또 러시아에게는 많은 힘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힘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이 정찰 풍선을 얼마 전에 이제 터뜨리면서 미중 간의 관계가 쉽지 않다라고 보이는 와중에 중국과 러시아가 만난다. 이 뜻은 신냉전이 이제 고착화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사실 이 풍선 이전에 네.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 자체로 인해서 이미 신냉전 체제는 완벽하게 시작이 됐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격화가 되고 또 그 안에서 미중 전략 경쟁이 동시다발적으로 또 격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신냉전 체제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신냉전 체제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까지 또 폴란드에 또 가요. 거기 폴란드에 가서도 연설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 연설 내용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대부분 우크라이나에서 했던 그런 내용들 위주로 핵심 메시지가 나갈 거로 예상이 되고요. 네. 폴란드 또한 역사적으로 러시아로부터 과거 소련으로부터 소련이 되겠죠. 억압과 핍박을 받았던 그런 어떤 국민적 역사적 의식이 네. 안 좋은 감정들이 여전히 남아 있고 그런 피해 의식이 있는 폴란드입니다. 폴란드가 요구하는 것은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이제 유럽 전체가 네. 러시아를 현존하는 즉각적인 위협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폴란드가 요구하는 것, 비단 폴란드뿐만 아니고 많은 동유럽 국가가 미국에 대해서 자국에 대한, 그러니까 유럽 전체에 대한 확장 억제를 강화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미군이 직접적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미국의 영향력은 극대화할 수 있는 이 전쟁에서 어떻게 끝을 내야 될까라는 고민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재의 모습을 봤을 때는 전쟁을 끝내기 위한 출구 전략을 모색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네. 어느 누구도 먼저 나서서 일종의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걸 것인가에 대한 문제나 다름없는 것인데 어느 누구도 용기 있게 그걸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나마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전통적으로 맺어왔던 독일이나 프랑스 또한 네. 전쟁을 종식시켜야 될 필요성을 이야기하다가도 그것이 또 서구 서방 여러 국가들로부터 역풍을 맞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이 또 러시아 편을 드는 것처럼 또 오해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종전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무기 지원을 해주면서 우크라이나가 잘 방어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러시아가 영향력이 약화되고 소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참 어떻게 건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끝을 어떻게 내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된다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끝내기 위해서는 돈바스 정도 지역을 계속 자기가 가져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끝내고 휴전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도 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끝까지 계속 싸워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어느 양측도 물러서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해봅니다. 러시아는 오늘 푸틴 대통령도 국정연설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 군사작전을 통해서 크림과 러시아를 육상으로 연결했다라는 네. 성과를 자축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아조우회를 네. 러시아의 내해로 만들었다고 한 것입니다. 즉 예. 그들이 군사적인 관여를 통해서 침공을 통해서 점령한 영토를 자국의 영토로 이렇게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고 재확인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반면 우크라이나는 단 1인치의 땅도 러시아에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당초에는 단순히 영토를 방어하겠다라고 했던 전쟁 목표가 이제는 빼앗겼던 크림 반도 그리고 지금의 돈바스 지역, 자포리자, 헤르손주를 포함한 모든 지역을 끝까지 다 회복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양측이 전혀 물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최근에 러시아의 춘계 대공세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여러 가지 징후들을 봤을 때 특히 돈바스 지역에 현재 러시아군의 태세가 강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네. 러시아가 이렇게 돈바스 지역에 좀 더 집중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크림 지역을 연결하고 아조우회를 내해로 만들었다고 했지만 그것은 희생된 러시아군의 사상자에 비하면 큰 성과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도 점령하고 있지 못하는 바로 이 전쟁의 명분이 되었던 돈바스 지역을 최소한 4월 안으로 점령을 하고 그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군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서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을 강제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는 5월 9일이 러시아군의 전승절입니다. 네. 지금까지 젤렌스키 대통령은 바흐무트라든지 슬로비안스크와 같은 격전지에 자주 이렇게 등장을 해서 장병들을 격려하는 퍼포먼스를 자주 보였는데 지금까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이 특별 군사작전 작전 지역에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춘계 대공세를 통해서 돈바스 지역을 완전하게 점령을 하고 그것을 5월 9일 전승절 기념행사 계기에 대대적으로 군사적 성과를 과시하면서 또 국론 결집에 나아갈 것이다. 바로 그 순간에 그것을 자축하기 위해서 푸틴 대통령이 이 돈바스 지역에 나타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깜짝 방문한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야기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